네, 인포맥스티 오늘부터는 아주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님 모셔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아주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와우. 이분은 반드시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 이분은 고정으로 가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조원경 교수님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아주 깊은 인사이트,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 네. 이것까지 알아도 되냐? 제가 약간 어. 그 확언할 수 있는 건 뭐냐? 요걸 들으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너무 좋다. 그렇다. 그런 아이템만 우리가 모아서 아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은경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되게 유심히 관찰하고 일론 있어요. 머스크. 예, 그렇다고 제가 뭐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아니고요. 네. 혹시 투자자? 트위터 투자자 아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7월 20 말에 네. inflation is trending down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네.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추세가 추세가 하향세이다. 하향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그 사업가가 말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아니 저는 그 트윗을 보면서 야 이제는 연준 의장까지 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commodity price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다운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업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다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배터리 같으면은 니켈, 뭐 알루미늄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맞아요. 지금 올해 초보다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뭐 철강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업가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정책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업가로서의 시점을 보는 기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얘기해 볼 것이 네네. 일론 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일론 타임 아시죠? 일론 타임이요? 네.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일반인들의 몇 배로 간다? 그렇습니다. 일론 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몇 같아요. 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몇 배로 늦게 갑니다. 예.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제 개의 저기 그 라이프가 네. 이제 뭐 저희가 고양이 같은 경우 한 15년 정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70년, 80년 네. 산다고 하면 근데 개는 15년. 좀 더 훨씬 더 고양이보다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태양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우리 영화 봤지만은 우주에 갔다 오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잖아요. 아, 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근데 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느리게 간다는 말 같은 것들을 그 전에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자,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에다가 사람을 이주시키잖아요. 네. 꿈이죠. 이거 벌써 2020년 전에 말한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2030년에 되면은 내가 자율주행 완성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가 완성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합의고 컨센서스잖아요. 생태계죠. 예, 보험 회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문제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네네. 관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 예. 근데 기술도 역시 이제 뭐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레이다 다 제거하고 카메라 기술만을 가지고 8개 카메라 가지고 이게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이다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싸니까 이제 이걸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그거 하고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의 가치관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이 선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은 테슬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된다. 이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스태핑 다운 네네. 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오르다가 주말에 돼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테슬라 주가가 한 6% 내렸어요. 네. 이렇게 내리는데 진짜 화면에 딱 보시면은요. 그 전에 3월 달에 Tesla will ask shareholders to vote at this year's annual meeting to authorize additional shares in order to enable a stock split.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이미 테슬라가 이제 스탁 스플리트를 하겠다 네, 이렇게 주식 얘기를 분할을. 했어요. 경영 분할을. 예. 그래서 이제 한 개 가지고 있는 분한테 두 개를 추가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두 번째 스탁 스플릿을 네네. 하는 겁니다. 네. 2020년에 5개로 5대 1로 했었죠. 5대 1로 했어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그 8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걸 11일 날 8월 11일 날 2020년 8월 11일 날 디클레어를 해요. 네. 그리고 난 날 8월 13일부터 31일까지를 한번 얼만큼 올랐는가를 봤더니 이게 81%를 올랐는 거예요. 81%.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제 요번 주 그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24일 날 테슬라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주가 더씩 더 옵니다. 네, 현재까지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예, 네네. 24일 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 저번에처럼 이거 테슬라 생각해서 81%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게 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시총이 너무 커. 그때에는 낮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5위예요. 만약에 81%가 오른다 하면은 테슬라가 아마존 주식보다도 높고 그리고 구글 주식보다도 높아요. 그 시가총액이. 예. 그러면 이거 사실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일론 머스크의 시간 얘기를 하시면서 일론 머스크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를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팬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암시를 계속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임파서블한 것을 파서블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런 시간이 이게 늦게 가든 이런 것들은 현재에서 중요하지 않아. 난 이거를 목표를 세우고 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고 말 거야. 하는 일론 머스크의 자기 암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일론 타임은 허풍쟁이가 뭐 약간의 몽환가의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실천할 거야 하는 시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다른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시간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지 않습니까? 네네. 2021년에 샀죠. 네. 예, 2021년에 샀고 그 전에는 뭐 누가 친구가 주는 0.25개 이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2018년 정도엔 그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2021년도에 안 팔겠다 해놔놓고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니까 약간 파는 것처럼 또 하면서 또 요번에 이제 6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양의 75%를 팔고 25%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75%를 팔았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 예상치 항상 실적치가 실적 시장의 가이드 뭐 시장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나요? 가이던스.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가이던스를 항상 예상을 보다 높았어요. 높았죠. 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순이익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데 루나 사태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루나 사태가 나고 이게 테슬라는 이런 동물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거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6월 30일 지점 됐었을 때 이게 손실을 보전했다. 손실이 비트코인 손실을 다 예. 평가가 돼야잖아요. 시가로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팔아버리자. 그래서 예. 그 팔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남겼어요. 근데 나머지 25%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뭐 내 세상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내 세상을 가꾸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코인의 세계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부하고 굉장히 입씨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도권하고도 굉장히 안 좋은 마찰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혁신가적인 이미지고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파니까 그래도 나는 좀 그 남겨두고 여지는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을 팔아야지 테슬라 주가가 날아간다. 왜냐하면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니까 이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처음에는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금융 포용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처음 세웠던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처음 예. 세운 건 처음 회사는 아니지만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나는 그 비트코인하고 세이 굿바이 하기는 지금은 아니야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역시 도지코인도 아버지로서 도지코인이요. 파더. 예. 도지 그래서 파더예요. 또 도지코인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쌀 때 이렇게 샀는데 도지코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팔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도지코인을 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코인하고 이별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진 하나의 시간을 더 말한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하필이면 120시간이네요. 모르겠어. 100이 네.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침밥도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는 허풍으로 하나는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고 거기에다가 열정이 있으니까 이 세 개가 합쳐지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정말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테슬라 주가는 $3,000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스플릿을 하면은 $1,00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 이게 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900달러에서 이제 800달러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한 300도로 친다 했을 때 300에서 1000으로 하면 3배 이상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암시인데 물론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리포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보면은 터무니없다. 근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퍼다. 근데 되새겨 봐야 될 게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높다고 했을 때 한때는 1000이 넘었거든요. 퍼가. 예. 근데 이제 price earning ratio 그게 근데 지금은 $100로 내려왔고 앞으로는 뭐 65 정도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100배로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퍼가 계속해서 내려가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의 세상을 움직일 때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하고 로보틱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신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 자체가 저장 기술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로봇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슬라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화면에는 뭐 이제 여기 이제 스플릿 얘기만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커머디티 프라이스 얘기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시간을 정말 잘 말해주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싫은데 테슬라의 차는 좋아. 이런 분들은 그 스케줄을 맞추지 않고 그다음에 약속했던 바를 뜻대로 시간에 이제 스케줄에 온타임 하지 않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뭐랄까 회사에 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십을 생산함으로 있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가십을 통해서. 네, 가십을 예.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목표라는 것을 달성 안 했다고 해가지고 예. 뭐 고소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 현재 코인과 관련된 것들 가지고는 이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건 목표 달성 여부보다는 그냥 네. 그 약간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된 예, 문제죠. 트위트 관련해 가지고도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들은 사람한테 절대 투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나는 저런 사람한테 투자할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사실은 애플에도 투자를 높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존에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전통적인 주식만 투자하다가 나중에 빅테크 주식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테슬라에는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퍼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높고 그렇지만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차려서 2003년도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47억 달러라는 손실을 입은 후에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순이익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돼서 이제 그 좋은 어떤 이제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모델 3가 나오면서 2020년 그전에 또 이제 생산 같은 것들이 차질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저희가 2018년도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말이 하나 피우면서 그러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연예인이에요, 근데 연예인. 2018년에 이게 좀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네. 말에 가서.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좋은 일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2020 그때 뭐 사실 만약에 그럴 때 사람들이 주식 샀으면 좋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SEC가 그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도 그때 이제 테슬라가 말이 하나 피우기 전에 나 이거 상장 폐지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이 양반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하고 제 벌금도 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만은 이제 그러나 큰 어떤 플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2020년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예, 2020년에 친환경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떴잖아요. 네. 그리고 2021년에 세계 1호 부호로 초에 2021년 초에 잠깐 떴다가 다시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한테 다시 줬다가 다시 이제 차지하면서 내가 이제 실버 메달을 이제 실버 뭐 컵이라도 만들어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한테 줘야겠다. 되게 이제 사실 어째 보면은 1, 2위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베조스가 사실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네네. 이것처럼 이 양반이 엄청나게 가십거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이 보면 정말 버릇 없어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예, 사업가로서 사업가가 뭐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 도덕을 바라보는 잣대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끌고 가는 어떤 시간과는 굉장히 멋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한테 암시를 하면서 내가 한 목표를 이룰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 또 한편으로서 테슬라의 주가 관리도 이렇게 잘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가 추구하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잘해서 더 멋진 세상으로 이끌고 태양광 그리고 이 테슬라 자동차 그다음에 우주라는 이 3대 어떤 카테고리를 잘 연결해 가지고 세상에 이로운 빛이 되고자 한다. 뭐 이런 목표 자체는 우리가 테슬라의 시간관을 보면서 한 번쯤 교훈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불미스러운 풍문이 좀 있으나 연기로 보답하는 배우가 있듯이 불미스러운 트윗을 남기지만 항상 사업으로 보답하는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 트윗이나 약간 일종의 예. 이른바 이제 관종적 면모가 사업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그게 창의력의 그 기반이 아닌가. 머스크 테슬라에는 홍보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내가 홍보다 내 트위터가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발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절약되는 게 얼마예요? 네. 그거. 하지만 트위트의 계정을 이제 테슬라 측에서 압수를 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네, 테슬라가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셨잖아요. 네. 이제 보시면서 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도 진짜 괜찮은 전기차 업체, 태양광 업체로 승승장구를 더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에 약간 의무를 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가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네.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다. 네, 자율주행의 기술인 거고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네, 있고 도조.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서 선순환만 발생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올해 AI 데이 때 로봇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로보틱스 에 되게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 이 정도는 말했지만 그는 완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간에서 뭐 요즘에 막 되게 그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뭐 엄청나게 주식이 뭐 폭락하고 어마어마하다. 뭐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닥터 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는 18개월간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 속에서 이제 테슬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스탁 스플릿을 해서 이제 주가 싸게 보이는 그거는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걸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바를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멋진 그 미래를 열어가지 않나.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생산성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차질이 벌어졌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생산 차질 같은 것들 없애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많은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에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마켓 쉐어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테슬라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팔았는 대수가 300만 대입니다. 네. 근데 1억 대를 팔겠다는 거예요. 10년 내에.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0년에 1억 갭이 대를 너무 큰데요. 그렇지만은 어쨌건 근데 1억 대를 판다면은 이게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예. 전체 내연기관과 합쳐서의 어떤 자동차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밝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사거나 뭐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하러 하시는 모든 투자 거고요. 판단과 모든 투자는 이제 투자를 투자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예. 이제 어머니가 캐나다 분이셨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 그 전에 이제 형하고 자기하고 이제 컴퓨터를 낮과 밤 이렇게 바꿔서 네. 살면서 다양한 그런 시간을 문화에 그렇죠. 접촉된.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 그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의 세계 제1의 부호로 떠오른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까 앞에 시간에 저기 NFT 얘기 같은 거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도 이제 NFT 코인 이런 얘기들을 예.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제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가상 세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와 이제 현실 세계를 꼭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융합해서 이제 가는 세계로 바라보는 거고요. 또 테슬라 역시 우주와 지구 간의 어떤 관계에서 계속해서 멋지게 그 교류를 하면서 가는 NFT를 탄 그 멋진 남자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 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디지털 세대의 저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목표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라는 것이 이제 복리라는 부분들 옛날에는 7%가 있으면 금리가 되면은 그 자기 자산이 배가 되는 것이 10년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처럼 저희가 그러면은 7% 수익을 못 달성한다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도 수익률이 높잖아요. 물론 목표가 나는 돈이 이제 이만큼 너무 많아, 돈이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복리 법칙 하에서 수익률이 높은 분들을 이 수익 목표에 기반한 어떤 수익을 투자하려면은 그런 어떤 리스크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만나는 조원경의 이슈피디아 오늘 첫 순서였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설레게 됐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이제 유니스트 교수님들한테 많은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더 많은 기술도 알리면서 인포맥스 D에 기여하는 오.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조원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 굉장히 알찬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오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